안녕하세요. 저는 유당암병원 이상현 원장입니다. 오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덕목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서서 잘 드시고, 잘 배설하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잘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면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요. 5단계 1, 2, 3, 4, 5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5단계는 렘수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좀 얕은 수면 단계, 3단계, 4단계는 깊은 수면 단계, 이런 단계가 반복이 되면서 이 수면이 일어나는데, 이런 5단계가 잘 진행되면서 충분히 반복이 되고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충분한 수면을 잘 취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이런 단계가 잘 반복이 안 되고 중간에 자꾸 끊긴다든지 뭐 각성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수면이 잘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수면에 관련된 또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멜라토닌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야간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분비량이 좀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다가 다시 오전 낮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야간, 새벽 이런 데 분비량이 굉장히 높아지죠. 결국엔 이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는 게 수면을 잘 취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멜라토닌이 어떤 그 작용을 하느냐, 이것이 졸음을 유발하고 체온을 낮아지게 해요. 우리가 사람이 수면을 하려면 좀 체온이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체온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체온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체온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잠이 잘 못 드는 거죠. 근데 멜라토닌은 체온 변화에도 관여를 하고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면에 관련한 호르몬, 중요한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잠이 잘 안 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 좀 뇌가 이렇게 흥분 상태,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 두 번째로 이 일주기 생체 리듬은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일어나고 이런 생체 리듬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요. 이것이 좀 깨어지거나 이러면은 잠이 잘 안 오겠죠. 쉽게 얘기하면 해외 나갔을 때 낮밤 바뀌었을 때 잠 안 오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잠을 잘 때나 자다 일어났을 때 이 다리에 뭔가 감각이 이상 감각이 있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역시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온 조절 장애입니다. 이 체온 변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역시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체온이 높게 유지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되면서 막 몸에서 이렇게 막 열도 나는 것 같고 뭐 얼굴로 이렇게 열이 치받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뭔가 몸이 긴장 상태가 되었을 때 체온이 좀 상승이 되면서 잠을 잘 못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 뇌가 또 각성 상태가 자꾸 유지가 되니까 역시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잠을 잘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이 들면서 잠이 깰 때까지 잘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잠을 들긴 하는데 자주 깬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역시 수면 중 각성, 빈번한 각성도 문제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뭐 코골이 때문이라던가 뭐 수면 무호흡증, 호흡의 불안정 같은 원인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지불안 증후군도 수면 중 각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온이 아까 말 그대로 유지가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역시 각성이 잘 일어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이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장기 중에서 간과 심장의 문제가 어떤 불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간과 심장의 어떤 혈액순환 같은 기능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 장기들이 작용하는 것들이 불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 불면증 강의에서 체온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말씀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은 한의학적으로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항진된 상태, 이렇게 아까 뭐 스트레스 열받는 상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열증으로 한 가지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 체온이 낮아진 상태, 너무 기운이 저하된 상태, 체력이 다운된 상태에 한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젊은 분들이나 스트레스를 잘 받으시는 분들,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것들은 좀 전반적 체력 저하된 상태,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면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증일 때는 당연히 이런 항진된 상태를 진정시키는 치료를 해야겠죠. 이렇게 업된 것을 조금 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한증일 때는 좀 다운된 것을 업시키고, 그래서 한의학은 균형의 치료다, 균형을 맞추는 그런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제 한의학적 고유 진단인 뭐 맥진, 설진, 뭐 그런 문진, 여러 가지 증상들을 종합을 해서 한의학적으로 변증을 하고 파악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불면증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일정한 시각에 잠을 들고 일정한 시각에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일주기 리듬을 좀 맞춰서 그에 맞게 좀 수면이나 어떤 뭐 깨어나는 거나 이런 것을 좀 맞추시고요. 잠자리에서 요즘 현대인들 핸드폰,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 꺼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주무실 때는 핸드폰을 다른 데 두시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핸드폰을 안 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심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잠을 청할 때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면증 환자분들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누워있어도 정신을 말똥말똥하고 잠을 안 오고, 뭔가 잠이 올 것 같긴 한데 뭔가 잠이 계속 안 들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누워 계시지 말고 30분 이상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이 안 왔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차라리 뭐 책을 읽으신다던가 TV를 보신다던가, 뭐 좀 잠이 오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럼 좀 졸릴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낮잠. 뭐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낮잠이 굉장히 불면증에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밤에 잠을 못 자서 좀 졸리시더라도 낮에는 웬만하면 좀 참으시고, 밤에 그 정해진 수면 이룰 시간까지 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불면증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